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제가 원룸 건물을 운영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원룸 전세, 월세가 아닌 전세를 월세로 바꾸었던 이유, 부재로 원룸 건물에 있는 그 방들조차 전세난이 점점 가속화될 것 같은 제 그냥 필연적인 이유, 그런 제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임대사업자로서 원룸 건물을, 건물을, 물건을 등록하고, 임대 물건을 등록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10년 동안 팔지 못하고 10년 동안 이제 연 5% 상한, 계속적으로 그 가격적인 주변의 시세에 맞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제가 등록했었죠. 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물건을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임대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그런 게 떨어졌죠, 법적으로. 그래서 워낙 근데 요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에 제가 쭉 이제 보험을 등록하려고, 가입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또 뭐 허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 법 자체가 이제 임차인들의 본인의 전세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지 못하는 뭐 깡통 전세라 그러고, 뭐 나쁜 임대인이라 그러고, 전세금을 들고 뭐 이렇게 잠적했다 그러고, 이런 뭐 거의 뭐 극소수 이런 뭐 나쁜 사기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커져가지고 작년에 이제 정부 여당이 뭐 급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법을 통과해서 올해 이제 8월부터는 1년 유예계약,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제 계속적으로 모든 계약이 적용이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엄청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증금을 위한 법을,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뭐 어떤 뭐 큰 사고라든지 뭐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타는 건데, 임차인들의 본인들의 그 전세금을 임대인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걸 대비해서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가입하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거든요. 하여튼간에 이런 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가입 요건을 허그라든지 이런 가입 기간이 있거든요. 보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입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봤더니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뭐 대출 상환을 좀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줄여야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가격 대비해가지고 대출금하고 보증금이 높으면 가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대출을 갚아버리면, 여러분들 뭐 계속 언론에 나오지만 대출이 점점 강화된다 그러고,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대출도 상환하라 그런다는 이런 조건 하에서 대출을 갚으면 다시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건물 운영할 때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죠. 돈이 하나도 없이, 여유자금이 없이 원룸 건물 운영하다가 갑자기 또 이런 큰 상황이 생길 때 돈이 없다면 멘붕 생기는 거죠. 기존의 계약자분들이 이제 만료되는 이런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을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세로 더 계약하기 힘들고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데 이제 월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힘들다, 월세로 지금까지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두세 군데 벌써 전화를 했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여유자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리비를 별도로 상승시켜서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관리비 있죠. 관리비라는 것이 이 임대인의 인건비죠. 쉽게 얘기하면 건물 임대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인데, 월세는 월세고 관리비는 관리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보유세에 점점 세금의 부담이 임대인에게 과도하게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의무는 많아지고 책임질 건 많은데, 가만히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야, 이 돈 내, 저 세금 내, 막 여기저기 얻어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임대인도 제 살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임대인의 세금을 늘리고, 그들이 적폐라는 프레임 막 이렇게 하죠.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막 흑백 논리로 평가하는 순간 이 모든 부담이 어쩔 수 없이 저 최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대로 지금 전가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전세는 점점 이 다가구 원룸 건물에조차도 점점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월세화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들은 어떻습니까? 임차인들은 난 그냥 전세 좀 맡기고 목돈 맡겨가지고 내가 차곡차곡 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거나 딴 데로, 이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는데, 월세로 되면 임차인들의 주거 비용이 부담이 점점 상승되겠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계속된 전세난이 원룸 다세대 빌라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또 서로 또 갈등이 커져가지고 뭐 소송이 또 난무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또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죠.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임대인도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고, 정부는 증세로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갔죠. 또 불필요한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기준 가격 자체가, 이 공시 가격 자체가 낮은 건물들은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내 건물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회사 이 세 군데가 최후의 승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정말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인가?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가? 이 좁은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부 고위 관료,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단순하게 표로서만 생각해가지고 딱 활용할 때 활용해서 뭐 나중에 다 자기들이 당선되고 뭐 다 끝나고 하면 다 버려버릴 것인가? 우리가 4년 내도록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 누가 집을 사지 말라고 했고, 누가 집을 사라고, 누가 내 집 말을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성인입니다. 각자 인생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내 과거에 했던 선택에 대해서 와, 내가 저거 잘못했다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폭락, 적폐 다 죽어야 한다, 이런 생각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임대인은 집이라도 가지고 있다, 임차인은 도대체 나는 뭘 가지고 있을까? 혹시라도 가격이 폭락하면 나는 과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제가 지금 최근에 원룸 관련돼 가지고 계약 자체를 이런 사유를 통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로 계약돼 있던 분들을 월세로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 또 이 원룸 다가구 이런 쪽에서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전세 품귀 현상이 생기고 월세 반전세 쪽으로 계약하는 분들의 그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거 비용의 부담의 상승, 누가 과연 최대 피해자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